오늘은 인공지능 프로세서 실습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CNN 실습을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좀 딥러닝에 대해서 이렇게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CNN을 오늘 할 건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고 딥러닝 이거는 제가 그 초반에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좀 가져오긴 했는데 딥러닝이라는 거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바로 학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그 피처를 알아서 추출하는 학습을 하는데 그 머신러닝보다 더 깊게 학습해서 이제 많이 요즘에 사용을 하고 이미지 영상 처리에 큰 효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일단 공부를 한 거는 머신러닝이었죠. 그래서 어떤 빨간색, 보라색. 원래 이 앞에 그 사과 포도 그림이 있는데 잠깐 제가 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과 포도에 대해서 피처, 그러니까 특징을 빨간색, 보라색으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오고 그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넣으면은 그냥 뭐 저희가 선형회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번 주에 배운 뉴럴 네트워크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얘가 뭐 원핫 코드 뭐 이런 걸로 해서 소프트맥스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뭐 1, 0 아니면 0,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머신러닝이었고 이게 머신러닝 여태까지 저희가 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 피처 값을 그냥 바로 저희가 썼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쯤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했던 실습 중에서 꽃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고 그러니까 길이, 꽃받침의 길이, 뭐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 등등의 이제 데이터들을 쭉 만들어 놓고 각각 그 꽃이 뭐 붓꽃인지 뭐 버시칼라인지 버시니카인지 이런 꽃 세 종류에 대해서 각각 매칭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직접 길이를 재서 넣은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나 어떤 큰 데이터를 하나 주면 얘가 판단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뒤에 원래 여기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이 큰 여기 뭐 사과하고 뭐 포도 그림이 있으면 이 전체가 딥러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에 저희 꽃으로 또 예를 들면은 꽃 그림 뭐 세 개가 있으면 각각 길이를 재서 피처를 뽑았고 전 처리를 통해서 피처를 뽑았고 뉴럴 네트워크를 돌렸다면은 저번 주까지는 그게 이제 여기 이 작업을 하는 게 그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죠. 근데 이제 딥러닝이나 그 CNN에서는 이 전 처리까지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그려준 거랑 거의 비슷한데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파트가 있고 뉴럴 네트워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배운 뉴럴 네트워크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앞에 전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아마 볼 거고요. 이 그냥 이미지 자체를 이 뉴럴 네트워크에 바로 넣어버리면은 얘가 숫자도 크고 판단을 못 할 테니까 이거를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틀랩에 있는 그림을 이제 가져왔는데 어떤 이미지를 판단해서 어떤 이제 작업을 거쳐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저번주에 배운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NN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네모칸으로 얘네들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희가 뭐 봤던 뭐 대충 뭐 이런 그림이 있었죠. 저희 네, 이런 모양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지금은 더 이제 값이 많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 이제 대학원 와서 공부하고 했을 때는 그냥 CNN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부분이랑 뉴럴 네트워크 부분이라고만 배웠는데, 요즘에 매틀랩도 그렇고 제가 이 자료 만들면서 쭉 보니까 이제 용어가 조금 이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 앞에 부분을 피처 러닝이라고 하고 뒤에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결론 똑같습니다. 이 피처 러닝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종류 중에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공부를 하셔서 가능하시다면은 여기 이 부분에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뭐 SVM 아니면 KNN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가중치를 많이 바꾼다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쓰겠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뭐냐?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합성국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이쁜 이름은 아닌데 그냥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아니면 컨볼루셔널 인공신경망 정도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틀랩에 써져 있는 걸 제가 많이 가져왔는데, 모델이 직접 뭐 이미지 이런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머신러닝의 한 유형인 딥러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좀 제가 지금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결론은 그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NN은 이미지에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인식을 할 패턴 찾는데 되게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뭐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CNN을 사용하는 왜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써져 있는데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특징, 피처를 수동으로 직접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찾지 않아도 알아서 피처를 찾아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인식률도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이 CNN으로 재학습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재학습, 이제 전이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차 이미지를 많이 주면은 이 CNN이 피처를 알아서 뽑아서 결과값으로 뭐 차, 트럭,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얘는 차다, 95%로 차다, 뭐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CNN 예제로 저희는 실습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숫자, 글씨,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건데 0부터 9까지 손글씨로 손글씨도 있고 그냥 컴퓨터 글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28 x 28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요. 이게 CNN 기본 예제, CNN을 처음 배울 때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뭐 다른 수업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그런 유튜브 강의 같은 걸 보셔도 아마 이 숫자 예제를 많이 쓸 건데 저희도 이거를 사용할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틀랩을 설치하시면은 딥러닝 툴박스를 그러니까 설치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가 다운이 돼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디서 뭐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갖다 쓰시면 돼서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제가 예제로 갖다 놓은 것처럼 이런 숫자 이미지 손글씨로 쓴 거를 이 데이터가 차곡차곡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어떻게 이제 불러올 거냐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이미지 데이터 스토어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들이 어떤 폴더별로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는 그런 그 이미지들을 오브젝트 변수로 이제 불러오는 것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라벨은 폴더 이름에서 따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뒷장에서 이제 같이 해볼 거고요. 그냥 또 간단하게 풀 파일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의 의미는 그냥 그 폴더 이름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어떤 폴더 들어갈 때마다 이제 하이 폴더, 하이 폴더, 하이 폴더 있는데 그냥 그 폴더 이름들만 쭉 작성해 주시고 풀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은 얘가 알아서 윈도우 그러니까 운영체제에 맞게 그 폴더 경로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어 잠시만요. 제가 폴더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띄워놓고 매틀랩 이렇게만 여기 들어오면은 같이 보이시죠? 이 PPT랑 밑에 이제 풀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보시면은 이 매틀랩 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틀랩 루트는 이제 매틀랩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 C 드라이브에 이제 프로그램 파일즈 매틀랩하고 이제 설치한 그 버전 폴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쪽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쭉쭉 툴박스 nn nnet 뭐 nnd 데모 어쩌고 하고 쭉쭉쭉 있는데 이게 폴더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쭉 그냥 하나씩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툴박스 들어왔고 nn nnet 들어왔고 그 다음에 데모 데모스 들어오고 n데이터스 그 다음에 디짓 데이터셋 이런 식으로 이 위에 보시면은 폴더 경로를 보시면은 이 폴더 이름이 각각 써져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이제 그 폴더 구분을 윈도우에서는 원 표시 그러니까 백슬래시 키보드에서 백슬래시로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시언으로 하려면 이거 일일이 기입을 해주시던가 이게 문자열이라서 시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원 표시를 아마 두 번 써줘야 될 거예요. 얘가 이제 변환 명세 그거라서. 근데 이제 매틀랩은 그걸 할 필요 없이 이 풀 파일 명령어를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이미지 데이터 스토어이라는 명령어는 이 위에 방금 저희가 그 폴더 경로 지정한 거를 여기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 하위 폴더를 사용할 거냐 근데 그냥 true라고 해주시고 라벨 소스는 폴더 이름으로 해준다 라고 하면은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매틀랩이 좋은 게 윈도우에서는 원 표시라고 했는데 리눅스에서는 슬래시거든요. 이 윈도우는 백슬래시고 리눅스는 슬래시인데 이것도 그냥 매틀랩이 알아서 운영 체제를 확인해서 만들어 주니까 되게 편리한 기능입니다. 혹시나 리눅스 환경에서 매틀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접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방금도 그냥 보여드린 건데 보시면 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파일을 매틀랩 코드를 지금 올려드렸고 방금 설명한 게 이 구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나오고 여기 뭐 밑에 imds라는 변수를 클릭해 보시면 이 변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오브젝트 변수라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파일즈를 보면은 이 파일들의 지금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확인할 건데 그리고 뭐 다른 거 폴더 이름이 있고 쭉쭉쭉쭉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 imds 변수에 보시면 파일이 있고 이 파일에 만 개가 되는 이제 파일 이름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게 잘 돼 있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네.
이 지금 폴더 경로로 들어가면은 제가 아까 들어간 데랑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옆에 띄워둘게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그냥 7이라는 숫자가 궁금해서 7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0부터 9까지 폴더가 있죠. 이 밑에 두 개는 다른 예제라서 이제 안 보셔도 되고 0부터 9까지 폴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폴더는 여러분들이 매틀랩을 그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매틀랩 온라인에서는 이걸 확인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냥 매틀랩 온라인만 쓰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한번 확인해 보는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하위 폴더가 있고 7에 들어가 보면은 7이라는 이미지가 쭉 있습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많죠. 그 뭐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각각 숫자마다 1000개씩 있습니다. 숫자들이. 그래서 뭐 숫자를 써놓고 뭐 돌려놓기도 하고 뭐 얇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막 이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중에서 그냥 두 번째 거 6002번에 있는 숫자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됐네요. 그러니까 이 폴더가 있고 이 각각의 숫자 그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혹시 매틀랩을 설치하셨으면은 다 이게 예제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 들어가 보면은 뭐 이런 숫자도 있네요. 3이라는 되게 괴상한 모양도 있고 숫자를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컴퓨터 글씨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어, 뭐 사람이 그냥 날려 쓴 글씨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학습을 시키려고 이런 구라는 숫자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다 모여져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 이미지들이 잘 있는지 그냥 확인하는 건데 저는 지금 방금 폴더로 그냥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나 해서 그냥 랜덤으로 몇 개만 한번 띄워보자 라는 그냥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랜덤으로 그냥 확인하는 거고 랜드펌이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여기 제가 만하고 20이라는 숫자를 썼죠. 그래서 1부터 만 사이 저희가 총 만 개의 데이터니까 그 중에서 20개만 뽑아오는 랜덤 숫자를 뽑아오고 이제 이미지 쇼라는 거는 이미지를 그려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플랫을 썼는데 이미지는 이미지 쇼를 쓴다라고 알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포문을 써서 서브 플러스 쓰고 이미지 쇼를 쓰는데 서브 플랫도 배웠죠. 그래서 4, 5 의미가 4 x 5 그림을 그려주는 서브 플랫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 쇼를 해서 그 각각의 그림을 채워 넣는데 이 여기서 이제 펌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랜덤으로 아무 숫자나 나오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실행할 때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랜덤이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위에는 그냥 실행해보면 7이라는 숫자가 잘 나오고요. 7이라는 이미지 그림이 나오고 이 밑에 거를 확인해 보시면 숫자가 랜덤으로 바뀔 겁니다. 네,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는 것도 계속 숫자가 바뀔 겁니다. 이거는 이게 4구나. 좀 진짜 이상한 숫자들도 많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들이 잘 있구나 확인을 하는 용도입니다. 뭐 지금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데이터 확인하는 거 진짜로 그 정도만이니까 뭐 자세하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하나만 불러오는 걸 아까만 그냥 살짝 보여드렸는데 사실 원래 이미지 리드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그냥 이미지 파일 이름만 써도 됩니다. 근데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 경로를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서 넣고, 네, 직접 이렇게 와서 이 이미지 파일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폴더 경로를 다 안 쓰고 그냥 이미지 이런 식으로만 불러와도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매틀랩에서 이 왼쪽에 보이는 이제 현재 폴더에 그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은 그냥 이미지 리드하고 그 파일 이름만 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에 넣으면 얘가 불러와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다가 바탕화면이나 이제 다른 화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이미지 파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틀랩이 그냥 프로그램 언어가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경고를 보내줍니다. 그럴 때는 이 앞에 있는 절대 경로, 그 폴더 경로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 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PPT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었고요. 사실 이 사진 파일이 이 폴더 안에 있으면은 그냥 바로 불러 폴더 이름만 쓰면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 7이라는 숫자를 이, 이 7이라는 숫자를 매틀랩에서 이미지 변수 img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지금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img를 이미지 쇼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7이라는 숫자가 잘 이미지가 나오죠. 근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싶을 때는 이 작업 공간, 변수 공간에서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 검은 영역은 거의 다 0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죠. 보시면 그냥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이 안에가 숫자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숫자가 있는 부분을 쭉 보시면은 이 이미지에서 흰색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그림이 가로로 길어가지고 좀 늘어져, 그러니까 늘려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걸 지금 가로, 세로 길이를 다 똑같은 하나의 픽셀로 하면은 이 왼쪽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 그레이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수업이 영상 처리 수업은 아니라서 제가 뭐 깊게까지 설명을 하기 좀 애매하고요. 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치고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 이미지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 결론은 숫자들의 모임입니다. 숫자들의 모임인데 이 숫자들의 모임이 결국 행렬이죠. 그래서 매틀랩은 행렬로 계산하니까 더 편하다라는 뜻이고, 흑백 이미지는 그래서 2차원 행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하나하나가 기본 단위인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0에서 255 사이에 있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이제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8비트냐라고 하는데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8비트 이유가 원래 뭐 2비트도 있고 4비트로 쭉 하다가 8비트로 굳혀지고 16비트는 16비트가 아무래도 더 그 색깔 표현이 잘 되겠죠. 근데 이제 용량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8비트로 굳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그 영상 처리 수업에서 아마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는 결론 패스. 그래서 이 앞에를 다시 보시면은 이 숫자 하나하나가 하나의 픽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서 말했듯이 이 사진 이미지가 28 바이 28 이미지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세로가 총 28개 픽셀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또 28개, 1에서 가로도 28개 있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28 바이 28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행렬로 보면은 28 바이 28 행렬이다. 결론은 똑같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아까 이거 하다가 설명하다 말한 거는 0에서 255 사이에 있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픽셀에 있는 숫자가 작으면 어두운 거고 크면 밝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넣었는데, 이거 매틀랩을 제가 직접 그렸고요. 0에서부터 255까지 가는데 색깔이 쭉 변하는 게 보이시죠? 0에서 255 사이에 있는 값이고, 0이면 완전 어둡다, 그러니까 색깔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밝은 부분은 255, 가장 높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RGB는 제가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흑백 이미지로만 하니까 흑백 이미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거 뭐 다 기억 안 나셔도 그냥 행렬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냥 0에서 255 사이에 있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의 이제 라벨하고 사이즈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굳이 그냥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 만들었으면 확인을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다가 뭐 이미지를 여러 사람이 막 같이 해서 모아서 어떤 이미지가 몇 개 있는지 모를 때, 이럴 때는 이제 좀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의 라벨하고 이제 개수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count each labe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아까 0에서 9까지 있는 숫자라고 해서 총 10개의 라벨이 붙어 있죠. 그리고 각각 1000개의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시면은 라벨, 카운트에 각각 0, 1, 2, 3, 4, 5, 6, 7, 8, 여기 밑에 또 빠졌는데 9가 있고요. 카운트를 보시면 각각 다 1000개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폴더에 있는 개수를 얘가 매트랩이 세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이미지를 몇 개 삭제를 하고 돌려보시면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시겠죠? 네. 그리고 이 지금 라벨하고 이 개수가 라벨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저희가 딥러닝을 만들고 판별을 할 때 이 라벨을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마지막에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딥러닝 아웃풋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개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는 이미지 데이터 자체의 크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방금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지만 28 바이 28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당연히 딥러닝 인풋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매틀랩에서는 사이즈하고 그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28이 2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28 바이 28 크기를 갖는구나 라고 알려줍니다. 네. 만약에 지금은 그냥 저희가 이미지 한 개만 확인을 한 건데, 중간에 만약에 이 이미지 크기가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딥러닝이 판단을 못 하겠죠. 정확히 똑같은 규격으로 줘야지 얘가 트레이닝을 할 텐데, 못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할을 시켜줄 건데, 일단 매틀랩 예제 기준으로 쭉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트레이닝, 베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눌 건데, 여기 split each label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시면 이미지 아까 만든 오브젝트 변수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트레이닝 파일 개수를 넣으면 되는데, 저희는 750개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이제 넣는다. 그러니까 750개를 넣는데 랜덤으로 넣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보시면 750개를 랜덤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에 지정을 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750개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각 라벨마다 750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0부터 9까지 총 10개 라벨이 있었죠. 거기에 750개니까 총 750개. 그러니까 저희가 0에서 9까지 각각 1000개가 있었는데 총 10,000개 데이터가 있는 거죠. 10,000개 데이터. 총 10,000개 데이터. 이 중에서 750개를 학습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이 나머지는 베리데이션 데이터로 저장을 한다. 이 나머지는 그럼 당연히 랜덤에 뽑고 남은 2,500개가 베리데이션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이 각각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이미지 베리데이션 변수에 각각 저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당연히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테스트 데이터도 나눌 수가 있겠죠. 뭐 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똑같이 저번 주랑 똑같이 70%, 15%, 15% 그러니까 학습, 검증, 테스트로 나누고 싶다면은 트레이닝 파일을 이제 700으로 두고 베리데이션을 150으로 주고요. 여기 있는 숫자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700을 준 거고 얘가 150. 그래서 각각 라벨마다 1000개씩 있다고 했으니까 700개는 학습에 사용하는 거고 1500개는 검증에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테스트로 뺀다 라고 해서 각각 이 출력되는 이미지 변수도 많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테스트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할 거고 오늘 실습에서는 안 할 거고 여러분들 나중에 그 과제로 뒤에 보시면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로 여러분들 조금 해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오늘 할 거는 그냥 트레이닝하고 베리데이션만 확인해서 이제 모델만 만드는 것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딥러닝 레이어를 생성을 하는 단계인데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랑 뉴럴 네트워크가 나눠져 있고 여기 각각 레이어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레이어 그 구성마다 학습 결과 당연히 천차만별이고 이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가장 예전에는 기본적인 게 알렉스넷이었고 뭐 아마 많이 들어보신 건 구글넷일 것 같아요. 구글넷이 뭐 또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고 어 제가 알기론 제일 요즘에 핫한 건 레지넷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걸 자세하게 모르겠네요. 뭐 레지넷, 스퀴지넷, 아니, 뭐 하여튼 뭐가 있고 그다음 모바일넷도 생겼더라고요. 좀 빠르게 좀 학습이 빠르게 되는 모바일넷도 있고 해서 이 각각 네트워크가 뭐 크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레이어에 있는 개수가 다르던가 레이어 종류가 다르던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가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제를 보시면은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되게 많죠. 이름이 있고 일단 맨 처음 것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28 x 28짜리 이미지를 줄 거고 원래 채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RGB에서는 3채널이 들어가고 저희 흑백이니까 채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색인지 흰색인지만 거의 판단하기 때문에 28, 28, 1이라는 변수를 주면은 얘가 흑백 이미지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풋 레이어는 입력할 이미지의 크기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부분이고 이 밑에가 뉴럴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레이어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지루하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제가 그린 거는 이 레이어를 매틀랩에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걸 그냥 띄워놓은 건데 그냥 보시면 인풋 있고 쭉 레이어를 쭉 그냥 보기 좋게 그려놓은 건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어, 이제 레이어 설명을 할 건데 먼저 뉴럴 네트워크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부분에 보시면 가장 맨 위에 있는 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완전 연결 계층이라고 굳이 번역하면 이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모든 뉴런과 연결되는 레이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앞 그냥 간단하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뉴럴 네트워크가 맞는데 뉴럴 네트워크 저희가 저번 주에 배운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냥 말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딥러닝 쪽으로 와서 이거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다라고 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 입력단에 있는 이 뉴런들이 이 앞에 있는 레이어가 또 뭐가 있었겠죠. 얘랑 완전히 연결된다 해서 이제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 딥러닝 쪽이 용어가 조금 자기들만 쓰는 걸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여기 매틀랩에 보시면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명령어를 쓰는데 뒤에 10이라고 숫자를 써줘야 됩니다. 이 10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웃풋 사이즈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분류하려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0부터 9까지 있는 10개의 숫자이죠. 이 10가지 숫자인 10개니까 총 1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이 의미가 지금 여기는 두 개밖에 없는데 아웃풋이 이게 총 10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0부터 여기서 이제 아웃풋이 0부터 1, 2, 3 쭉쭉쭉쭉 해서 9까지 연결되게끔 하기 때문에 여기 숫자 10이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번 주에 했던 거 그대로니까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배웠는데 이 앞에 있는 데이터를 레이어랑 무조건 완전 연결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여기다가 무슨 데이터를 줘야 되나? 저번 주까지는 저희가 어떤 체지방률 계산이었으면은 이 사람의 뭐 나이나 키나 몸무게 같은 걸 넣었다던가 아니면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뭐 어떤 그 생체 정보 같은 걸 넣어주던가 아니면 꽃이면은 꽃의 정보를 줬는데 이건 그냥 이미지 자체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를 다 넣으면 될까라고 한번 고민을 하는 거죠. 28 by 28 이미지 저희가 보기엔 되게 조그만 이미지 같긴 한데 이 이미지조차도 숫자 개수를 다 따져 보면은 28 곱하기 28이 784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784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변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의미겠죠. 1차원을 입력을 해도 네, 그래서 일단 숫자가 되게 많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거 그대로 이미지 자체를 사용한다는 것을 그리고 저희가 이 이미지를 2차원 이미지인데 뉴럴 네트워크에 주려면은 1차원으로 다 바꿔서 줘야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길다랗게 다시 바꿔서 이거를 이어붙이는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서 이어붙이는 게 과연 이미지의 피처 정보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도 의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2차원 이미지를 1차원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피처 러닝, 피처 그 뭐냐, 컨볼루셔널 레이어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서 일단 제일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볼루셔널은 뭐냐? 아이고. 일단은 그 매틀랩 명령어부터 볼게요. 3이라는 숫자를 넣고 8이라는 숫자를 넣고 패딩 same이라는 명령을 그 입력을 줬는데 여기서 3이라는 의미가 3 x 3 크기를 갖는 필터를 의미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전작과나 이제 저희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필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신호 처리하는 사람들은 딥러닝 쪽에서는 커널이라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이게 같은 말이라 그냥 필터 커널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 x 3 크기를 갖는 여기서 8이라는 숫자는 이 필터가 8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 x 3 필터가 총 8개 쭉쭉쭉쭉 해서 총 8개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필터들을 컨볼루션을 하는 레이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패딩하고 same의 의미는 이거는 설명 먼저 하기 전에 컨볼루셔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숫자들이 쭉쭉쭉쭉 있을 때 이 커널 예를 들어서 3 x 3 필터 커널이 있을 때 얘랑 얘랑 연산을 하면은 쭉 다 각각 그 각 자리에 있는 숫자들을 곱하고 그걸 싹 더해서 여기 아웃풋에 있는 한 픽셀로 나타내 주게 되는 게 필터링. 뭐 2차원 영상 처리에서는 2차원 필터링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숫자로 보시면은 뭐 112, 221, 1150이라는 숫자가 있고 필터가 이게 이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주려고 하는 인풋 이미지. 그리고 얘가 커널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아웃풋. 근데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뭐 그 숫자가 되게 많겠죠. 뭐 어떤 이제 인풋에는 이미지가 많은데 이 한 부분에만 계산하는 걸 보시면은 이 3 x 3 공간하고 이 커널하고 계산을 하는데 각 자리에 있는 숫자는 각각 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 곱하기 2, 1 곱하기 3, 2 곱하기 0 해서 쭉쭉쭉 9개를 쭉 다 구하고요. 이거를 다 더해줍니다. 다 더해주는 값이 13이 나왔죠. 이 13이란 값을 이 인풋에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값에다가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컨볼루션, 이 컨볼루션 연산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뒤에 살짝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인풋으로 커널로 컨볼루션 연산을 하니까 값 하나가 나왔죠. 이게 똑같이 이 5x5 이미지, 그러니까 숫자를 커널과 연산을 하면은 아마 3x3 행렬이 나올 겁니다. 이게 당연히 필터를 씌우게 되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원치 않다면은 해결하는 방법이 패딩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패딩이라는 단어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패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제로 패딩이 있어요. 제로 패딩이 뭐냐라고 보시면 이 이미지 연산하려는 이미지 겉에다가 다 0으로 채워놓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로로 패딩 둘러쌌다 해서 이렇게 3x3 이미지에 끝에다가 0을 쭉 채워놓고 5x5 행렬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커널을 각각 이렇게 잘라서 쭉 연산을 하면은 3x3 행렬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결론은 처음 인풋 3x3 인풋이 3x3 아웃풋으로 나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줍니다. 그래서 이 패딩 same이라는 의미가 뭐 이해가 안 가셔도 그냥 인풋 사이즈가 그대로 아웃풋에도 적용이 됐다, 그냥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야? 오늘 뭐 다 뭔가 하나씩 이상한데, 얘는 필요가 없는데. 네. 아유, 오늘 좀 제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정신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컨볼루션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될까 봐,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 영상 처리 안 배우셨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영상 처리 제가 공부했을 때 이걸 좀 맛보기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에서 필터가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조금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은 아무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필터가 사실 영상 처리에서는 필터 개수에 따라서 노이즈를 생성해 줄 수도 있고 노이즈를 제거해 줄 수도 있고 테두리를 그러니까 테두리를 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 작업들을 해줬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우 패스 필터는 노이즈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좀 있고요.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스무딩 효과도 좀 얘가 해줍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필터는 테두리 검출을 해준다고 제가 간단히 적어 놨는데, 어떠한 이제 이미지로 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맨 이미지에 3x3 필터를 적용을 해서 컨볼루션을 하는데, 제가 9개 숫자에다가 모두 9분의 1을 해줬습니다. 이게 그냥 가장 간단한 에버리지 필터인데, 평균 필터죠. 평균 필터. 그래서 9개 숫자에 모두 다 9분의 1을 해서 모두 다 덮어 씌우게. 그래서 연산을 하면은 옆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랑 좀 평균적으로 좀 스무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 밑에는 ROG 필터를 제가 그냥 예제로 하나 따왔는데,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영상 처리 공부해 보시면은 그 테두리 검출하는데 가장 많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적인 필터라고 나올 겁니다. 결론은 각각 이 필터들을 적용을 해보면은, 네, 그래서 각각 컨볼루션을 해봐서 해보면 평균 필터는 이미지가 지금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희미해 보입니다. 이게 제가 뭐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매틀랩으로 직접 계산을 한 겁니다. 매틀랩으로 컨볼루션을 하면은 조금 보시면 이런 카메라 다리 같은 것도 희미하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희미하게 보이죠. 이런 평균 필터가 있고, 이런 하이패스 필터를 이용을 하면은 이 카메라맨에 있는 그 엣지, 테두리라고 하죠. 엣지, 테두리를 검출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앞에 있는 이 필터들을 저희가 이 안 지워지네. 이 3x3 필터를 만드는데, 이걸 총 8개를 만든다고 했죠. 8개. 이 필터가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린 이런 에버리지 필터가 될 수도 있고, 하이패스 필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그, ROG 필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만들어주고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 스무스하게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효과를 주고 어떤 부분은 테두리를 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필터의 개수들, 이 커널에 있는 이 숫자들이 인공지능이 직접 이 숫자들을 바꿔줍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 뉴럴 네트워크나 선형회귀에서 보면은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직선을 찾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a랑 b라는 개수를 저희가 직접 찾았죠. 그래서 뭐 민스퀘어 에러나 이런 비법이나 기울기 하강법을 이용을 해서 점점 최적의 a랑 b를 찾았는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런 a, b 값이 아니라 이 커널, 이 필터에 있는 하나의 숫자에 뭐 A1, A2, A3, A4 뭐 쭉쭉쭉 다 변수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숫자들을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기울기 하강법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최적의 그 필터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 필터가 물론 이렇게 평균 필터일 수도 있고 로그 필터일 수도 있는데 이 컴퓨터가 사람이 도 못하는 새로운 필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얘가 알아서 계속 계산하면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냐, 연구할 때 얘가 왜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입니다. 필터의 개수를 얘가 직접 계산을 하는데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뭐 노이즈 제거된 그림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 테두리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그림과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그림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영상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더 궁금하시면은 그 원치현 교수님 수업이나 전자전기공학부의 원치현 교수님이나 박강현 교수님이 아마 이거 수업을 하실 겁니다. 거기서 아마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배치 노발 레이어에 대해서 있는데 배치 정규화 레이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름이 어렵고 막 설명이 써져 있는데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뺀 값 표준 편차로 나눠서 그래서 결론은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0에 가깝게 0에 가깝게 데이터들을 다 노멀라이제이션 한다. 그런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한 다음에 뭐 숫자들이 이 앞에 보시면 숫자들이 커질 수도 있고 어, 뭐 숫자들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그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한 0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널을 8개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지금 학생이 했는데 여기서 커널을 8개로 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커널 개수를 몇 개를 하느냐가 그 딥러닝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지금 이 중에서도 컨볼루션 레이어를 많이 씁니다. 저희가 오늘 예제할 것도 하나, 둘, 세 개를 쓰는데 여기서 이 앞에서는 8개 쓰고 16개, 여기는 32개를 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8개 이렇게 쓰냐라고 물어보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게 살짝 영상 처리하시는 분도 이게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전공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모른다. 왜 8개를 쓰면 잘 되고 뭐 예를 들어서 9개 쓰면 잘 안 되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다른 더 복잡한 알고리즘 가면은 63개 막 씁니다. 그냥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아무도 안 써주고 사실 그 연구하는 사람들도 모를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나왔다 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렵죠. 저도 이게 공부하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8개 쓰는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넘어가고 뒤에 또 설명이 나올 테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ReLU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ReLU는 저희가 간단하게 다뤄봤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인데 그래서 원래 시그모이드 대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0보다 작은 숫자면은 다 버리고 0으로 만들어주고 0보다 크면 이제 y는 x꼴로 만들어준다. 그냥 그런 간단한 레이어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플링 레이어 쪽인데 이 맥스플링은 앞에 있는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피처 맵이라고 하는데 이 피처 맵은 그냥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컨볼루셔널 하고 앞에 있는 뭐 ReLU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거쳐 오면은 그거 자체를 이미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피처 맵이라고 용어를 붙입니다. 근데 뭐 그냥 저는 이미지라고 그냥 설명을 하고 이 이미지를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싶은데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다운 샘플링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살짝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4x 4짜리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2x2 이미지로 만들고 싶을 때 여기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뽑아올까 중에서 하나가 맥스플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보여드리면 지정 영역에서 큰 값만 추출하는 게 맥스플링이고 저희 예제를 보면은 여기 앞에다가 숫자 2를 쓰고 스트라이드로 2라는 숫자를 또 줬습니다. 이 의미가 이 앞에 있는 2가 2x2 크기의 영역을 만들어 준다라는 뜻이고 이 영역을 두 칸씩 이동하면서 연산을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스트라이드는 이 움직이는 칸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2x2의 행렬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뽑는 겁니다. 6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 두 칸을 이동을 합니다. 스트라이드가 이제 두 칸이니까 두 칸을 이동해서 여기서 가장 큰 숫자 8이라는 숫자를 뽑고 그 다음 두 칸,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두 칸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이드가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숫자 3이라는 숫자를 뽑아오고 그 다음 두 칸을 또 이동해서 가장 큰 숫자 4를 뽑아옵니다. 아이고 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4x4 행렬을 2x2 행렬로 줄이는 레이어인데 물론 이게 다른 것도 많아요. 풀링 종류를 보시면 지금은 맥스 풀링인데 민 풀링도 있고 에버리 에버린지인지 민인지 결론 평균 풀링도 있습니다. 근데 민 풀링을 이게 이유가 뭐였지? 맥스 풀링이 이 큰 숫자를 가져오는 이유가 그 이미지에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다라고 의미를 해서 맥스 풀링을 많이 쓰고요. 민이라는 의미는 0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영상에서 보시면 검정색이 다 0인데 민 풀링을 하면은 그 검정색 데이터만 많이 뽑아올까봐 이제 많이 사용 안 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 민 풀링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끔 쓴다고는 들었는데 민 풀링이 뭐냐면 앞에 보시면 이 네 개의 데이터 중에서 이 네 개 데이터를 평균 낸 겁니다. 그래서 1, 4, 6, 0을 다 더하고 4로 나눈 값 하면 뭐가 나오죠? 11 나누기 4. 이 값을 여기다가 4분의 11이라는 숫자를 넣는 건데 이 민플링을 안 쓰는 이유는 이 평균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이 좀 많아지니까 민플링도 잘 안 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논문 찾아보면은 민플링을 쓰는데 그것도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맥스플링이 제일 간단하고 어, 그나마 그 노이즈 제거 효과도 있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렇게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제가 지금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또 그러니까 넋두리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사촌 동생이나 뭐 어린 애기들이 자라날 때 지능이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어떤 애기들은 뭐 피아노를 잘 칠 수도 있고 어떤 애기들은 영어를 잘할 수도 있는데 얘가 왜 영어를 잘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뭐 영어를 잘해, 뭐 영어 교육을 많이 시켜서 영어를 잘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그냥 넋두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연구실 만약 혹시나 가실 기회가 있거나 인공지능으로 회사 가서 할 일이 있으면은 어, 왜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네, 하여튼 또 헛소리였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레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 양해를 구해주시고 저희가 이 영상 처리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은 매틀랩 예제를 보시면 컨볼루션을 쓰고 노멀라이즈 하고 ReLU를 쓴다 하고 맥스플링으로 크기를 줄여주고 이 작업을 여기서는 세 번을 해줍니다. 세 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로 레이어를 넘겨줘서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를 하고 저희가 소프트맥스는 제가 원핫 코딩이라고 했죠. 원핫 코딩으로 바꿔주고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게 저기 뭐냐 무슨 물체인지 확인하는 그런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알렉스넷 구조 레이어를 좀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면은 이거 다음 주에 이 알렉스넷에서 할 겁니다. 근데 미리 보여드리는 게 이 RGB라서 지금 이제 세 개 채널인데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필터를 8개나 뭐 여러 가지 거치면은 이 이미지가 쭉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런 순서도 다 알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어, 아니요. 저 순서 몰라도 돼요. 아니요. 이게 그 잠깐만요. 지금 학생 질문 온 건 조금 이따가 답변해주고 제가 먼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는 이 커널을 필터를 거치면 이 숫자 데이터를 쭉 3차원으로 쭉 늘리는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필터를 계속 거치면서 쭉쭉쭉쭉 오면은 결국 일단한 하나의 1차원 행렬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풀리 커넥티드로 넘겨줄 때 더 안전하다. 그래서 원래 그냥 이 이미지 자체를 1차원으로 만들어서 여기 풀리 커넥티드로 바로 보내주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영상에 대한 피처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얘를 이렇게 쭉 늘려서 이게 손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뭐 꽈배기 늘리듯이 쭉 늘려서 이제 1차원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컨볼루션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학생이 질문하신 거는 이 순서를 외울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 컨볼루션 이거를 하는데 이걸 진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기본 예제라서 좀 예쁘게 이런 식으로 매틀랩이 배치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알렉스넷이나 여러분들 쭉 구조를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시면은 중간중간 뺍니다. 어떨 때는 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빼고 어쩔 때는 이거 ReLU 레이어를 빼고 어쩔 때는 그냥 컨볼루션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맥스플링을 안 할 때도 있고요. 이게 어, 잘 이유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런
딥러닝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줘야 오버피팅이 안 나고 뭐라 하냐 오히려 그 어디에 어떤 함정이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연구실 딥러닝 연구실에 가고 싶다. 근데 그 딥러닝 연구실이 이런 레이어를 직접 처음부터 설계하는 곳으로 가면은 뭐 좀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고 어떻게 했을 때 뭐가 좋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 99%에 있는 연구실이나 회사들이 연구하는 게 이걸 연구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갖다 쓰는 게 대부분 99%입니다. 이걸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오늘은 이제 이 기본적인 거 설계부터 그냥 해본 겁니다. 이 1%라고 뭐 한 0.1% 되나? 이런 회사들이 그 구글이나 아니면 이제 그 진짜 인공지능 옛날부터 깊게 연구한 그런 데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이제 이런 레이어를 직접 설계를 하고 제가 알기로 구글넷이 이 레이어가 50개 레이어가 있나요? 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알아갖고 오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50개고 뭐 알렉스넷이 좀 작아서 이 알렉스넷을 쓰는 이유가 알렉스넷이 8개 레이어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일 그 딥러닝 중에서도 제일 얇아서 이 얕은 게 뭐가 좋냐면은 학습할 때 더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쓰고 깊으면 깊을수록 더 정확도는 올라가겠지만 학습이 느려진다.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학교, 우리 과에 있는 그런 인공지능 연구실이나 대부분 연구실이 그래요. 이거를 직접 설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 정도 바꾸는 정도일 거고 갖다 쓰는 거가 대부분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어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뭐 앞에 설명이 너무 복잡하게 설명 중이긴 했는데 뭐 이런저런 게 다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옵션을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기울기 하강법 알고리즘을 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뭐 더 좋다는 그라데이션 디센던트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죠.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초기 학습률은 0.01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이유는 몰라요. 그냥 학습률 이렇게 하겠대요. 그렇고요. 최대 에포크, 맥스 에포크를 4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그냥 4번 반복 전체 트레이닝을 4번 학습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4번이 제일 깔끔하니까 4번 했겠죠?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10번 돌려봤는데 결과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0번 하나 4번 하나 비슷해서 그냥 4번 시킨 것 같은데 네, 패스. 그래서 미니 배치 설명은 미니 배치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선형회기 때 했던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에포크, 로우 펑션을 가지고 기울기 계산을 하는 반복 횟수. 저희가 그래서 그때 막 포문 돌리고 막 했었죠. 그게 이제 이 딥러닝이 와서 작은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그 반복 횟수를 미니 배치라고 하고 이 미니 배치를 전체 몇 번 하냐에 따라서 최대 에포크가 4번이라고 생각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옵션에 보시면은 제가 미니 배치는 제가 선언을 안 했는데 일단 선언 안 하면 매틀랩에서 기본적으로 128번 하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밑에는 설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셔플은 어디 갔냐? 셔플은 에브리 에포크라고 했는데 각각 학습하기 전에 이 4번이라고 했으니까 이 에포크 4번 전에 3번씩 3번을 셔플한다. 그 데이터를 섞는다는 섞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셔플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섞어줘야지 학습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학습을 하니까 좋겠죠.
그 다음에 베리데이션 데이터 프리퀀시는 아까 전에 만들어 줬던 2500개 그 베리데이션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얼만큼 자주 시킬 거냐는 건데 이 검증을 30번 학습하면서 총 30번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베리데이션은 저번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버피팅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학습 중에 계속 한 번씩 환단을 하면서 트레이닝 오류 에러는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베리데이션 에러는 올라가면은 오버피팅이 발생한 거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계속 확인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플랫은 학습하는 중에 진행 그래프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세팅을 해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드디어 CNN 이 딥러닝 학습을 시키는 거를 해볼게요. 앞에 이제 데이터 저희가 만든 거랑 쭉 제가 설명드렸던 레이어 순서랑 방금 설정한 옵션을 쭉 해서 입력을 해주고 이제 트레인 레이 네트워크에 넣고 실행을 시키면은 매틀랩이 알아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밑에처럼 학습이 되는데 먼저 그냥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매틀랩 온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매틀랩 온라인에서도 학습이 빠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갖고 계시고 혹시나 GPU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이 그래픽 카드가 쿠다를 지원하는 GPU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있죠. 지포스 GTX 그래픽 카드나 RTX 그래픽 카드면은 매틀랩이 자동으로 그래픽 카드를 잡아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네, 뭐 그래픽 카드가 이제 AMD 것도 있는데 이 AMD에서는 아직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그런 알고리즘을 안 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AMD 그래픽 카드이신 분들은 아마 그냥 CPU로 학습을 그냥 할 거고 엔비디아 좀 좋은 그래픽 카드가 있으면은 이 딥러닝 돌릴 때 조금 더 빠르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매틀랩이 있으니까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매틀랩으로 실행을 시켜볼게요. 앞에 거 쭉 한 번씩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 트레이닝 파일 하고 이제 레이어를 쭉 불러오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레이어 여기 변수에 보시면은 안 들어가지지? 네, 안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옵션도 실행을 한번 해주시고 GPU나 CUDA 안 깔려 있으면 학습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금 좀 이게 그러니까 GPU가 있으면은 매틀랩이 GPU를 잡아서 더 빨리 학습을 해준다는 거고 없으면 그냥 CPU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냥 얘가 학습할 수 있어요. 있는데 물론 얘는 해보시면 아마 30초 안에 끝날 거예요 학습이 너무 간단한 예제라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그냥 CPU로 하면은 연산이 너무 느리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그래픽 카드를 여러분들 사용을 하시면 그러니까 게임할 때 좋은 그래픽 카드 쓰시면은 인공지능에서도 빠르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게임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 저사양으로 느리게 게임할 거냐 아니면 그래픽 카드 좋은 걸로 빠르게 할 거냐 인공지능은 똑같습니다. CPU로 느리게 학습을 하는데 GPU가 있으면은 매틀랩이 자동으로 빠르게 해준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잠시만요. 저는 여기서 한번 이걸 지웠다가 해볼게요. 여기를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면은
조금 이제 시간이 세팅하는 데 걸리면서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16초 만에 지금 훈련이 끝났고요. 보시면 99.2% 정확도로 이제 학습이 끝났네요. 뭐 에포크 4번, 4번 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단일 GPU에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가 좀 좋은 그래픽 카드라 빨리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30초 안에는 끝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돌리시면은 여기 단일 CPU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느릴 수도 있어요. 느린 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컴퓨터가 좀 느리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확도가 점점 초반부터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고 에포크 4번으로 잡았으니까 4번씩 끊어져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도 로스 에러도 쭉 내려간다는 거 보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리고 학습할 때마다 계속 데이터가 바뀌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 PPT 만들 때 돌렸던 자료를 보시면 검증 정확도가 쭉 올라가다가 이 부분 99. 몇 프로, 99%에서 98.87%로 떨어졌죠. 이때가 오버피팅이 났다라고 하면서 이 위에 있는 값이 좋은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모델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하시면 이제 로스 펑션은 교차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때 실행할 때는 11초가 나왔네요. 지금은 조금 아까 뭐 14초였나? 그런데 16초가 나왔는데 이거는 계속 학습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때는 99.2인데 얘는 99.07. 지금 판단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틀랩이 그냥 간단하게 함수만 사용을 하면은 인공지능 하는 거는 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만들어진 넷이라는 변수 저희 아까 앞에 보시면은 트레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넷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했죠. 이 넷 변수랑 저희가 분류하려는 이미지를 클래시파이의 명령어에 넣고 실행을 시키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맨 앞에 보시면은 이미지라는 변수를 7 변수를 줬죠. 다시 매틀랩으로 돌아와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앞에서 img 이 변수에다가 7이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아까 넣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학습을 저희가 다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넷이랑 그 7이라는 데이터를 넣고 클래시파이를 해서 실행을 하면은 라벨이 7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 밑에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 쇼에서 이 이미지가 뭐냐라고 보면은 아까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를 클래시파이 저희가 만든 CNN 네트워크에 넣어봤더니 7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잘 찾았죠? 이런 식으로 훈련이 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이 7이라는 이 데이터는 학습이나 그 검증에 사용된 데이터겠죠. 당연히 아까 전에 7, 7,500개의 데이터 뭐 학습으로 빼고 검증으로 뺄 때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는 안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건 학습한 거니까 잘 찾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찾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베리데이션 데이터 전체를 잘 찾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넷 하고 여기 이미지에다가 아까 만들어줬던 이미지 베리데이션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각 라벨마다 그러니까 각 판단한 걸 라벨이 쭉 나오게 될 거고요. 아까 그 이 베리데이션에 있는 라벨을 직접 불러와서 각각 비교를 합니다. 능능을 해서 클래시파이한 결과하고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클래시파이한 결과하고 여기 있는 그 라벨하고 같은가 라고 물어보고 썸을 하고 나누기 이거는 지금 개수를 그냥 나타낸 것입니다. 개수를 나누기 그러니까 결론은 평균이죠. 같은 게 평균이 얼만큼 되냐 라고 해서 찾아보면은 정확도가 0.9884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행을 해보시면 이 여기 Y 프레이드 보시면은 쭉 보시면 0, 1, 2, 3 쭉 판단이 되었죠. 이게 방 클래시파이를 한 겁니다. 근데 방금 아까 하나 보였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원래 0으로 판단돼야 될 텐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Y validation이라는 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저희가 만든 네트워크로 돌린 거고 얘는 원래 라벨입니다. 원래 저희가 이미지 넣었던 폴더에 넣었던 그건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18번째 9라는 숫자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18번째 원래 0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0이라는 숫자를 줬는데 얘가 판단해 보니까 9라고 실수로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개수 쭉 아까도 방금 하나 이상값이 있었는데 8이라는 60번대 또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오차가 있을 테니까 있어서 정확도를 해보시면 99%의 확률로 학습을 잘 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과제가 있는데 이거부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또 문제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문제가 있죠. 바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습에 포함된 데이터니까 잘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원래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걸 과제로 제가 내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앞에 있는 부분이랑 똑같은데 바리데이션 그 학습 결과를 확인했는데 이거를 테스트 데이터로 수정하여서 확인하시오가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틀랩 소스 제가 드린 거 보면은 이렇게 제가 그 포맷을 만들어 줬고 1번 문제 하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 만드는 것은 제가 PPT에도 설명 살짝 간단히 드렸고 오늘 안 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코드에다가도 그냥 주석 처리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베리데이션을 썼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테스트 데이터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코드를 테스트 코드로 바꿔서 그냥 작성해 주시면 돼요. 뭐 다른 거 크게 수정할 필요 없고 여기서 베리데이션을 테스트로 바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죠. 네,
뭐 어려우라고 낸 건 아니니까. 네. 목 아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쓴 숫자 데이터 이미지를 학습된 CNN으로 분류해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과제를 낼까 좀 고민을 막 해봤었는데, 아까 뭐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레이어 순서를 직접 다시 짜봐라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아니면 뭐 다른 걸 만들어봐라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일 간단하게 저희는 데이터 전처리도 하나의 저희는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데이터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걸 추천을 드려서 이런 과제를 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태블릿이 있으면은 태블릿에 직접 펜으로 쓰던가 아니면 뭐 노트,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직접 숫자를 쓴 이미지라든가 아이고, 와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직접 뭐 컴퓨터에 그려도 돼요. 그림판이나 아니면 원노트나 이런 그림 그리는 데 있죠. 거기다 여러분들이 직접 마우스로 숫자를 쓰고 그거를 캡처를 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됩니다.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왜냐면 저희가 이미지 파일이 28 by 28이었으니까 너무 큰 이미지를 가져다 놓으면은 그걸 줄이는 과정에서 되게 더 이상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간단하게 조그맣게 글씨 쓰면은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잘 안 된, 그 컴퓨터로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손글씨로 여러분들 시험 본 것처럼 0, 1, 2, 3, 4 그래서 9까지 손글씨로 하고 사진을 아이고 뭐야, 사진을 하나씩 찍어도 됩니다. 각각 하나씩 사진 파일로만 만들 수 있다면은 대신 하나의 사진에 그 숫자가 꽉 차야 되겠죠. 근데 혹시 이것도 너무 어렵다,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손글씨 이미지를 제가 쓴 거를 이 클래스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냥 그거 사용하세요. 제가 굳이 이걸로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과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봐라라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글씨를 써보고 만들면 좋겠지만 안 되면은 그냥 제 거를 그냥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직접 만들어보고 안 되면 제 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진 파일들이 분류가 잘 되었는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고찰 정도 써보시는 거를 그러니까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손글씨로 쓴 파일들인데 0, 1, 2, 3, 4, 5, 6, 7, 8, 9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 클래스에 보시면은 과제로 들어가셔서 지금 얘가 제가 여기 zip 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고 압축을 푸시면은 네, 이렇게 총 10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이 이미지 만드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여기 원노트에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이거 제 태블릿에다가 그냥 0, 1, 2, 3, 4, 5, 6, 7, 8, 9 쓰고 윈도우에 보시면은 이 캡처 및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새 캡처 누른 다음에 이거 일일이 다 캡처해서 저장을 한 겁니다. JPG로.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이런 그냥 사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미지를 찍었으면은 당연히 정확하게 28 by 28 아니고 28 by 28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틀랩 코드로 변환하는 코드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친절하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스캔을 컴퓨터로 하면은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면은 다 RGB 이미지이기 때문에 먼저 그레이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뭐 RGB가 뭔지는 제가 다음 주에 그냥 설명을 드리고, 매틀랩에서는 간단한 함수 하나면 됩니다. RGB2 Gray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숫자 데이터랑 저희가 학습할 때 썼던 이 숫자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시면 얘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죠. 근데 저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255에서 1을 빼줘서 이제 흑백 반전을 제가 시켰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흰색은 255라는 값이 원래 있었으니까 255를 빼면 0으로 되겠죠. 그래서 검정색은 0에서 255에서 0을 빼면 25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흑백 반전을 하는 코드 간단하게 짜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를 크기를 저희 그 네트워크에 맞게 28x 28로 줄여줘야 되니까 이미지 리사이즈라는 매틀랩에 아주 강력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그레이 이미지를 28x 28로 만들어줘라 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이 리 이미지 얘가 28x 28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리 이미지를 쓰시면 되고 혹시나 이걸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이미지 라이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라이트를 사용하셔서 이 뒤에 그냥 숫자를 좀 바꿔주시면은 새로운 이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방금 설명드린 게 여기입니다. 이거를 하실 때 당연히 그 이 폴더에 이 사진 파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디짓이라는 그 파일을 드렸죠. 여기로 들어가셔서 쭉 0부터 9까지 제가 쓴 손글씨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글씨를 만들고 싶으시면은 쭉 스캔하신 다음에 하나의 폴더에다가 쭉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숫자를. 그 다음에 제가 일단 하나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연 0이라는 JPG 파일을 가져와서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 RGB 이미지를 그레이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지라는 걸 보시면 원래 여기 3채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 보이시나요? 128바이 125바이 3 RGB 행렬인데 그레이 행렬로 만들어지면서 128바이 125 행렬 그러니까 2차 행렬로 바꿔줍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색 반전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씨가 반전이 돼서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바꿔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이즈를 제가 28x 28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리 이미지를 보시면은 28x 28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혹시나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이미지 라이트를 하고 그 리 이미지 이 변수 이름을 쓰고 파일 이름을 써주면은 저장이 됩니다. 방금 실행한 걸 보시면은 폴더에 이 0이라는 숫자가 변환돼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이미지 한 개를 테스트를 해본 거고 이거를 이제 여러 개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포문으로 짜 놨고요. 여기서 이미지 리드를 하는데 이 문자열을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파일 이름이 앞에 연이라는 거 있고 뒤에는 0, 1, 2, 3, 4, 5, 6, 7 이 숫자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 num을
이 포문에 있는 변수로 사용을 했고 얘는 숫자형이기 때문에 문자로 num2str 명령어를 그냥 써준 겁니다. 뭐 이거 깊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숫자 변하는 거구나 하고 뒤에 .jpg 파일 이름을 정확하게 다 써줬습니다. 그리고 RGB에서 그레이 바꿔주고 흑백 반전 시켜주고 이미지 사이즈를 28x 28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저장을 바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장 안 하고 바로 판단을 해도 됩니다. 여기 클래식 파일을 하고 이 아까 저희가 방금 만든 네트워크랑 여기서 변환한 사이즈, 아니, 변환한 이미지, 리 이미지를 가지고 라벨을 확인을 해보면은 실행을 시켜보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 보시면 이 포문이 돌아가면서 총 10번의 클래식 파일을 했는데 보시면 첫 번째 라벨은 0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0이니까 0 잘 판단했고 그 다음에 1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2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원래 3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2라고 판단을 했네요 얘가. 그리고 4, 5, 6, 7 네, 8로 판단해야 되는데 8을 얘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3이라는 숫자하고 8이라는 숫자가 이 인공지능이 판단하기 좀 어려웠나 보네요. 제 글씨체가 이상한 건지.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계속 학습할 때마다 이 결과도 같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 맞았네, 안 맞았네가 중요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가 안 맞았거나 뭐 여러 개가 안 맞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이 매틀랩 코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매틀랩 코드 줬으니까 여기다가 여기 그냥 텍스트처럼 여러분들 워드처럼 쓸 수 있거든요. 이 이유를 여기다가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쓰고 제출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왜 잘 됐냐 안 됐냐를 그냥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글씨를 쓰고 그 파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켰으면은 이유가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뭐 내 손글씨가 이상하거나 이상했다던가 아니면은 원래 여기는 컴퓨터 글씨인데 내가 뭐 연필로 써가지고 더 학습을 못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류를 못한 것 같다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뭐 다른 게 있겠죠. 뭐 여기서 변환하는 작업에서 문제가 있었다던가 아니 뭐 저는 문제가 그냥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숫자 데이터가 좀 굵게 표시가 됐는데 제 숫자는 너무 얇게 나왔죠. 그래서 판단을 못했지 않았을까라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근데 이유는 간단하게 작성하고 세 줄 이내로 짧게 쓰시면 됩니다. 이유가 뭐 여기다 길게 막 쓰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안 읽어볼 겁니다. 그냥 짧으면 읽어볼 거고 너무 길면은 저도 머리 아파서 길면 안 읽으면 적어놨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자기 생각을 적으시면 돼요. 아, 인공지능이 이래서 판단했구나, 이래서 못했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숫자 데이터를 좀 바꿔가면서 학습이 잘할 때까지 해서 어떻게 했더니 잘 판단하더라 라고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과제 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저는 제 이름 따서 연하고 숫자를 넣었는데 파일 이름이 여러분들 했을 때는 다르겠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숫자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있는 파일명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진 않겠죠. 아니 워드로 작성하지 마세요. 네, 잠깐만요. 워드로 작성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워드로 작성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 올려드린 이 매틀랩 코드에다가 그대로 작성을 하시고 PDF로 변화를 해서 이 PDF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틀랩인 경우에는 뭐 여기다가 코드를 쭉 뭐 작성을 하시고 코드를 막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유도 막 작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라이브 편집기에서 이 저장 버튼 밑에 내려보시면 PDF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PDF로 내보내기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그리고 혹시나 매틀랩 네, 이렇게 하면은 PDF로 만들면은 이 지금 방금 이 매틀랩 코드가 예쁘게 PDF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막 적은 것도 예쁘게 나오니까 이 PDF 파일을 받을 겁니다. 다른 데다가 막 고생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고 그냥 PDF 변환해서 PDF 파일만 저한테 주세요.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이 코드 그대로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매틀랩 온라인을 쓰시는 분들은 똑같은데 매틀랩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셔서 여기 이제 매트릭 코드가 그대로 똑같이 있죠. 쭈루룩. 이것도 실행을 시켜보면은 똑같이 학습을 다 합니다. 제가 매트릭 온라인도 다 확인을 지금 해봤으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쭉쭉 해서 여기도 쭉 뭐 샬라샬라샬라 쓰고 여기도 뭐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쓰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이 저장을 하는데 엑스포트 PDF로 합니다. 저는 지금 한번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저장을 PDF 저장을 해주시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PDF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현재 폴더 PDF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건 지금 온라인에 있는 상태니까 여기 홈 버튼을 누르셔서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버튼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PDF 파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PDF 파일이 다운이 됩니다. 이거를 이 클래스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네. PDF 파일만 기한은 다음 주 금요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클래스를 오시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클래스 과제가 올라와 있고 기간은 다음 주 금요일 11시 59분까지. 그래서 기간을 좀 널널하게 드렸습니다.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혹시나 어려우시면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안 됐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됐다 하면 제가 그 수업 끝나고라도 뭐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 제출할 수 있게끔 하려고 다음 주 수업 끝나고도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손글씨 쓴 거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참고 자료에서 다운 받으시고 이 폴더를 아이고 이 폴더를 여러분들 매틀랩 코드나 이거 옮겨 놓으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코드 아니 이 파일들을 직접 만들어서 해보신 걸 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거 대충 아까 전에 한 거라서 좀 글씨 좀 두껍게 쓰거나 하면 조금 더 학습이 잘 될 거예요, 아마.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면 알겠죠. 아, 내가 뭐 너무 글씨를 얇게 썼거나 두껍게 썼거나 하면은 인공지능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 때는 이런 데이터도 넣어줘야 되겠구나를 한 번씩 고민을 해보라고 제가 낸 거거든요. 그런 기획 의도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4학년 과목이니까 굳이 막 그러니까 어려운 거 낑낑 싸매면서 과제 오랫동안 하라고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난 다 귀찮다. 요즘 너무 바쁘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거 제 거 해서 그대로 코딩 돌리시면은 결과가 예쁘게 나오시고 고찰 그냥 한 줄만 써도 돼요. 그냥 뭐, 네. 제가 이 PPT 만들면서 참고한 이 매틀랩 사이트는 다 이거 첨부해 놨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건 없겠죠? 과제하면서. 네. 아마 오늘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과제일 겁니다. 그냥 오늘 한번 그냥 쭉 한번 보시고 이거 그냥 간단하게 짜주시고 여기 고찰 정도. 진짜 이거 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괜히 길게 쓰다가
제가 짜증나서 점수 그냥 깎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짧게. 뭐, 일단 그렇고요. 또 질문이 들었는데 스플릿 라벨, 스플릿 이치아데. 네. 여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아, 여기 이게 이미지 스토어에서 이미지를 불러왔죠. 이 이미지 전체 그 각 라벨마다 1000개씩 데이터를 뽑아온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라벨 지금 여기는 오류가 났지만 1000개씩 데이터를 가져온 거에서 몇 개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만들 거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원래 라벨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다시 앞에를 상기를 해보시면 이 이미지 데이터 스토어 명령어에서 여기 라벨 소스를 폴더 이름, 폴더 네임으로 가져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나? 그러면 이 폴더 이름 있죠? 0에서 9까지 이게 다 라벨 이름으로 매틀랩이 알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그 이미지를 학습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과, 포도 뭐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찍었다고 쳐봐요.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사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사과, 아이고 여기다가 사과, 아이씨 왜 안 돼? 사과 여기다가 아이고 지금 얘는 못 바꾸네요. 결론은 여기다가 사과, 포도, 배, 과일 이름을 쭉 넣고 여기다가 사과 이미지를 쭉 넣고 포도 이미지를 넣고 하면은 매틀랩이 여기서 알아서 이 라벨을 가져옵니다. 이거 사과 이미지들만 있겠지 하면서 다 가져오고 포도 이미지 쭉 가져옵니다. 그리고 매틀랩은 한글 지원이 돼요. 라벨 이름을 한글로 하는 걸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같이 해봅시다. 그거는 뭐 한글로 안 돼도 영어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 라벨 이름은 이 폴더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라벨마다 트레이닝 파일을 몇 개씩 쓸 거냐. 그래서 여기서는 750개로 제가 선언을 했죠. 실습에서는. 그리고 랜덤마이즈를 해서 앞에 있는 750개를 이미지 트레인에다 넣고 나머지 250개를 뒤에 베리데이션에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750개, 250개는 각 라벨, 그냥 한 개의 라벨에서 750개, 250개고 전체 그냥 라벨 총 10개로 하면은 10,000개라고 했죠. 7,500개, 2,50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셨겠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저희가 또 테스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미지 트레이닝은 똑같이 넣고 여기다 베리데이션 개수를 넣었는데 여기 이 앞에다가는 700을 넣고 뒤에는 150을 넣습니다. 이 의미가 각 라벨의 1000개 데이터 중에서 700개를 이 이미지 트레이닝에다가 넣는다는 거고 그 다음 150개를 이 베리데이션에 넣는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 테스트에다가 넣는다. 그럼 자연스럽게 150개가 들어가겠죠. 전체로 보면은 7000개, 1500개, 1500개 해서 70%, 15%, 15% 비율로 테스트 데이터까지 만들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안 어려워요. 그냥 제가 다 들은 거기 때문에 한 번씩 그냥 실행시켜 보시면 되고요. 쭉쭉쭉 하고 여기서 뭐 그냥 몇 가지만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아마 정확도 잘 나올 겁니다. 워낙 뭐냐 이 CNN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예제이기 때문에 아마 학습은 제일 잘 될 겁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차 해보라고 한 거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